진행할게요. 자, 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1번 스프레드시트 폴더 안에 이론 폴드,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어, 여기 일단 구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거 보안 경고 매크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컨텐츠 사용 꼭 좀 눌러주실래요? 화면에 노란색 띠 모양이 보이시는 분들은 컨텐츠 사용 꼭 좀 눌러주세요. 어, 제가 여기 있는 파일의 모든 내용을 좀 다 해드리고 싶지만 못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 2급 내용하고 1급 내용하고 같이 섞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1급 내용만, 2급에서 어려운 문제들,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뽑아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1급 문제들만 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함수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근본을 여기 제가 다 풀이를 안 해드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도 제가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그때 보시고, 어, 저희들은 1급에 맞는 수업 내용을 좀 진행할게요. 여기 한 절반은, 거의 절반은 좀 못할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이다.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 다뤘던 요거 기본 함수로서 그냥 내용을 전달하고 끝을 낼 거고요. 그래서 함수 공부 꼭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복습하는 방법은 깨끗한 파일 열어서 다시 한번 더 해보시면 되고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시면 그걸로 끝을 일단 내시면 되고, 함수는 계속 만지고 계셔야 되고요. 작성을 해보셔야 되고, 나머지 기능들은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자, 영상 참고하시면서 복습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깨끗한 파일 가지고 연습하세요. 그러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자, 계산 작업에 자, 요거 하나 워밍업 하나 하고 가죠. 자, 계산 시트 선택하시고요. 저희들 교재는 요거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할게요. 자, 1, 2, 3, 4번은 숙제 내드릴게요. 자, 53페이지 5번 표 5에서 대출 포인트 C8과 연체 포인트 C9에 따른 포인트 총계 D22에서 D27 영역에 구하시오. 포인트 총계 계산은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자, 뭐 읽으니까 자, 내용 파악되세요? 자, 일단 포인트 총계 계산할 때는 계산식이 여기 다 똑같죠? 형태가 수식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식의 형태가 똑같잖아요. 대출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고생을 좀 덜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셔야겠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사용할 구조입니까?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드래그하면 다 채울 수 있네요. 상대 질때만 고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 원칙대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이꼴 대출 건수 참조. 아, 잠깐. 그래서 내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뭘 했다고요? 하나하나씩 수식 작성을 6번을 총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꼴 대출 건수 참조. B22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난다는 건 자동식을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주소 형태를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한다. 이런 꼬리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럼 지금 현재 저 형태 곱하기 연체 포인트 참조. C28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똑같이 자동식을 사용하는 동안에 똑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소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고정이다. 절대 참조라고 표현을 하고 주소 형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가 조정한다고요?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뭐 본인이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F4번키 플러스 연체 건수 참조 C20은 상대질 때 상대 곱하기 연체 포인트 참조 연체 포인트는 C29는 절대 오케이 그리고 작성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건 말씀 없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뭐 쉬는 시간에 한번 더 해보시고 자 이제 좀 여기도 왕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논리 1로 갑니다. 자, 뒤쪽에 있습니다. 논리 1. 어, 여기 그 시트 이름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완벽하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판단은 함수 문제 90% 이상은 다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짧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설명을 좀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교재에 있는 것만 완벽하게 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은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는 집에 가서 깨끗한 파일 가지고 실습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는 건 제 능력입니다. 제 능력. 자, 일단 이제 아주 쉬운 것들은 안 할 겁니다.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할 겁니다. 일단 그 3이 안 붙지 않은 시트 이름들은 어, 힘들 수 있으니까 좀 부지런 그잘 안 되시면 그 제가 풀이 안 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뭐 얘기는 거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2번 페이지 이야기가 나거든요. 교재 페이지 106페이지. 문제 2번.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함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제가 안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문제 풀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풀이는 같이 하시고, 정답 맞추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뭐 정답이야 뭐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자, 읽었습니까? 자, 그러면 화면 봅니다. if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o 함수, 함수 공부는 기본이 되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출발할게요. 자, 그다음 조건이 몇 개 보이죠? 응? 자, 그게 문제를 풀이하면 1차가 80 이상이라는 문장 하나와 2차가 80 이상이라는 문장 두 개와 3차가 80 이상이라는 문장 세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응?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따지셔야 됩니다. 이거 AND입니까? OR입니까? 이 조건. 문제에 보면 하나라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없으면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하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오화 조건입니다. 오화 조건.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조건 확인. 그 다음 이제 자,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죠. 그럼 이런 오화 조건을 만족한다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표시하라는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내용 파악입니다. 내용 파악하시고, 오화, 자, 이제 함수를 어디다 적용하는지 이제 파악하셔야죠. 오화 조건이니까 오화 함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true, false 나오겠죠. true일 때 합격, false일 때 불합격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가 적용돼야 됩니까? if 함수가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끝. 식 적는 건 옳은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죠. 자동 치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입니까? 아래쪽으로 한 번만 쓰면 되는 구조죠. 상대 칠 때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절차라고요. 그러면 이게 절차가, 이 설계가 딱 끝났죠? 이제. 그러면 작성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용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건 1차 참조 80 이상, 콤마 2차 참조 80 이상, 상대 참조, 콤마 3차 참조 80 이상. 그리고 오화 조건이 나면서 오화 조건은 오화 함수를 처리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의 명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합니다. 일단 뭐잘 모르면 중간 과정 확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true false네요. true일 때 합격, false일 때 불합격 이상이 맞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그러면 if 가로 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합격이야. 자, 콤마 합격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라. 뭐 함수가 처음은 아닐 거니까. 어,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해도 마무리할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여러분들 분위기 보고 다음 내용 진행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건을 판단을 했을 때 or가 아니고 and라면, 네? and라면, 자, 다른 셀 위치에다가 1차 80 이상, 이거, 2차 80 이상, 이거, 문장 3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이게. 3차가 80 이상이고. 자, 이번에는 and 조건을 처리하셨다. and 조건이라고 판단 내렸다. 그럼 and 함수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end 함수와 o 함수는 결과가 true, false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true일 때 합격, false일 때 불합격. 이 상이 맞는 함수가 if 함수이다. if 가로 열고 만족한다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요거까지 실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건 물론 이건 1급 정도의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2급 정도의 시험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가야 되니까 이 하나 딱 틀리죠, 요거. 보이세요? 그죠? 엔드일 때가 얘기 또 하나 더 있네. 교재 뭐 내용은 아니지만 어차피 OR을 하셨으면 엔드를 하셔서 해보셔야죠. 자, 두 번째. 자, 어,
3번 갑시다. 3번. 자, 난이도가 또 쑥 올라갑니다. 3번. 자, 자, 문제 읽어보세요. 함수 문제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보세요.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 다 잘 되시면 되니까. 자, 문제 읽어보셨으면 뭐 함수명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조건 3개 보이세요? 네? 3개 조건 보이세요?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은 왜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R 조건인지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무 80 이상과 출근 80 이상 사이에는 무슨 조건? 나라는 표현이 있었죠. 오화 조건, 출근 80 이상과 외국어 90 사이에는 문제의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 엔드 조건. 자, 그러면 자, 지금은 모두 다 엔드, 모두 다 오화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엔드이고 어떤 부분은 오화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엔드 오화 결합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게 구조가 복잡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저렇게 내버려 두면 엔드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인지 OR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계산 순위가 똑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OR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 엔드 처리해버리거든요. 근데 엔드가 먼저 처리돼야 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자, 이게 이 사이에는 지금 OR라고 했잖아요. OR. 여기는 엔드라고 했죠. 엔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먼저 처리될 수도 있고 이게 먼저 처리될 수도 있다고요. 그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특혜 죄송한데 답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딱 읽는 순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어? 난 안 보이는데요. 물론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키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 읽어보고 느낌이 올 겁니다. 엔드가 문제입니까? 오화가 문제입니까? 오화가 문제죠. 그렇게 보이시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보고 이걸 해석하시고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논리적 사고라고 제가 그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이거 문제를 딱 읽어보시면 오화부터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오화 조건 한 개와 작은 조건 사이에 엔드 조건입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엔드와 결합 조건 할 때 어디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고민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엔드와 부인 끝났죠? 그러면 이제 문제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이런 엔더와 결합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를 작성하겠다. 그다음 수식의 형태가 똑같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니까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문제 풀 준비 다 되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딱 하면. 그러면 식 적는 건 금방이라니까요. 이꼴 근무 80 이상, 출근 상대 참조 80 이상, 개인의 근무 출근이고, 그 다음에 외국어
개인의 외국어. 자, 자,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다들 앞에 보세요. 자, 제가 셀을 선택하러 갔는데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흰색 십자가 모양의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요 상태에서 흰색 십자가 포인트 상태인 셀에서 아무 이미 셀을 클릭하시고 방향키로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주소가 나타나면 스톱. 상대 참조. 그리고 90 이상. 그다음 이 둘 사이에는 오화 조건, 이 사이는 엔드 조건이고 오화 조건을 먼저 처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화 함수로 처리한다. 가로 열고 큰 오화 조건 한 개와 작은 조건 사이는 엔드 조건이다. 엔드 조건은 엔드 함수로 처리한다. 일단 여기가 중간 과정이죠. 잘 되시면 그냥 한 방에 끝을 내시면 되고 if 써서 작성을 해서 이거 처리하시면 되죠. 이거 if 풀일 때 값표시, 풀칠 때 값표시 if 함수.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항상 비교 연산자들은 그런 꼴이 나오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end 함수나 o 함수나 end와 결합 함수나 이런 형태도 결과값 중간 계산 과정에 나오는 값이 true, false이기 때문에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하다, 해외 근무, 만족한다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바로 닫고 표 1로 가겠습니다. 문제 내용 읽어보세요. 뭐 함수는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진행할게요. 혹시나 잘 모르시는 함수가 보이시면 제 화면 보고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함수 내용. 어, 그 문제에서 잠깐만요. 잠깐만, 너무 자,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어,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그 문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건 이 함수들을 모두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읽었던 문제에 보면 이렇게 중 알맞은 함수 사용이 있죠. 요건 최소 한 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두 개를 사용하거나 세 개를 다 사용한다? 그러면 이 알맞은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문제의 구조. 자, 그러면 자, 전체적인 문제 내용 파악을 하신다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하셨다면 휴가 독촉값 표시해야 되고 휴가 근장값 표시해야 되고 공백 문자 표시해야 되고 자, if 함수를 통해서 if 함수를 하나를 통해서 작업을 하면 값을 두 개, 어떤 특정 값 두 가지밖에 표시를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자,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총 휴가 일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휴가 일수는 동일한가 봅니다. 절대 참조. 이꼴. 현재 개인, 잠깐만요. 이 절차를 또 빠뜨려 버렸군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구조이고, 뭐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꼴 총휴가일수 모든 사람이 부여된 총휴가일수는 동일한가 봅니다. 절대 참조 빼기 개인의 휴가 일수 사용한 휴가 일수라는 의미입니다. 사용 일수. 그러면 이렇게 그럼 지금 계산한 이 내용은 무슨 의미죠? 이 시간? 이 시간.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거잖아요. 이게 뭐죠? 응? 예. 남은 휴가 일수가 되겠죠. 의미가. 됐습니까?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건 남은 휴가 일수라는 의미가 되겠죠. 빨리 대답하세요. 어? 저 여러분 동의를 얻고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8 이상인지 아닌 문제 내용이 8 이상인지 아닌 8일 이상인지 아닌지 물어봐요. 여기 숫자 값이니까 8로 물어봐죠. 현재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 일이죠. 자, 문제는, 자,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휴가 독촉. 이런 사항을 처리해 준 함수가 뭐가 있냐면 조건을 만족하면 값 표시를 하겠다. 그게 if 함수라고, if 함수. 가로 열고. 어? 왜? if, 어? 가로 열고. 조건, 콤마. 만족한다면 휴가 독촉. 자, 근데 문제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인처리 수식에서. 자꾸만. 원래는 한 개를 지금 여기 휴가 독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두 개 값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그냥 저 따라오세요. 요 if 함수의 세 번째 인수 자리에다가 if를 또 씁니다. 그냥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총 휴가일수 절대 참조 가져와서 마이너스 개인의 휴가일수 상대 참조가 그냥 따라오세요. 4 이상이면 아마 문제에는 8 미만 4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4 이상이라 적으세요. 일단 따라오세요. 추가 설명 좀 이따 하겠습니다. 콤마 만족한다면 휴가 권장이나 문자 표시를 하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붙이리 콤마 if 함수를 하나를 적으면 값을 두 개까지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백 문자 공백, 공란 다른 거라 그랬고요. 그 다음, if 함수 두 번 썼잖아요. 첫 번째 인수, 자, 이 if 입장에서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그러면 가로 닫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 커스 기준 끄도 가까이 있는 함수가 요 if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이 전체를 세 번째 인수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제가 수업,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문제만 보면 문제를 딱 보고 읽는 순간 여러분들 제 화면 안 봅니다. 완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문제 풀러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들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서 정답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아까 습관 이야기 해드렸죠. 여기서는 틀리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 왜 틀렸는지를 이해를 하고 돌아가셔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계속 문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을 어떻게 따라오실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시려면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정말 설명을 해드리고 부탁드렸던 그 방식대로 따라오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설명 듣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좀 어려운 내용을 하게 되는데 설명을 안 듣는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왜 다들 그냥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작성하신 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근본적이에요. 이 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로 안.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고 나면 남는 값이 뭐가 남아있죠? 휴가 건전값 아니면 공백 문자 값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원래 if 함수에 여기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여기 값이 딱 한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값이 몇 개? 둘 중에 한 개, 뭐, 일단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50%로 이거, 50%로 이거,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값은 무조건 한 개만 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if 함수잖아요. 그게 if 함수잖아요, 이게. 이 자리에 값을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if 함수밖에 더 있냐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if 함수 안에 if가 들어간 거죠. 중첩 함수 아니야, 이게 중첩 함수. 그냥 이런 꼴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아마 여기 애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카마 읽어보면 애워서 시험장에 못 갑니다. 원리를 득득하세요. 그 다음 그거 하나. 그래서 if 함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왔다. 그 다음 이건 원래 문제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8일 미만 4일 1 이상이라고. 근데 이걸 식으로 작성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전 단계, 여기 8 이상이죠. 다음은 어디죠? 8 미만부터 현재까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8 미만부터 현재까지라고. 됐습니까? 그럼 이 녀석은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이전 단계 다음부터 현재까지. 이전 단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8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거기까지.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돌아와서 하시고. 자, 논리 20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07페이지. 문제 읽으세요. 읽어보시고,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 것인가 생각만 해주시고요. 식 작성하는 건 저하고 같이 하시고, 그 생각만 잘 잡히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자, 랭크.eq 등수관 함수고, 추저 함수, 1년번에 해당되는 값 표시하겠다가 오늘 하신 함수고, if 에라 기억나세요?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는 그런 류의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내용은 등수 구하는 문제였죠. 그럼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어쨌든 등수부터 구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하셔야 될 구조이네요. 그리고 제가 다른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자, 일단 작성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랭크.eq 라는 함수를 통해서 등수를 계산하십니다. 자, 넘버가 뭐라고요? 개별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 상대 참조, 콤마 전체 자료 밑에서 자 잠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흰색 십자가 포인트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범위 설정하실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그 아니요. 저게 안 되면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자 그리고 등수 매길 때 항상 똑같은 범위 안에서 등수 매긴다 그랬죠. 여기 이제 강의장 7명 있는데 7명의 등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7명 안에서 등수를 매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죄송합니다. 이게 붙은 결과값이. 자, 정렬 방식. 어떻게 점수 매길까요? 점수니까, 두 번째 인수, 점수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다. 높은 점수부터 나열해서 적은 점수 나열한 다음에 등수를 매기세요. 내림차순 채로 가로 닫고 해.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지.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응? 자, 쭉 나열하고, 자, 문제 내용 파악 안 했나요, 우리가? 잠깐만. 잠깐, 내용 파악 안 했나요? 내용 파악한 게 없지. 뭐가 빠졌는데, 이게 빠졌. 자, 죄송합니다. 내용 파악 안 했군요. 자, 머릿속에 이런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잡혀져 있죠.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동상.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공백 문자. 이게 문제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다 방금 이 문제를 풀려면 등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등수를 구해 놓았습니다. 자, 1일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대상,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4일 때 동상, 5일 때는 공백 문자 표시, 6일 때 공백, 7일 때 공백, 8일 때 공백, 9일 때 공백, 10일 때 공백. 자, 1, 2, 3, 4, 5, 6, 7, 8, 9, 10, 1년 번호에 대응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네요. 이 상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추함수.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대응되는 값, 1일 때 값 표시, 2일 때 값 표시, 문자 표시니까 쌍따옴표 묶어 처리.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함수명을 알고. 그리고 밑에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 현재 작성 중인 인수 위치가 확인되니까 저거 요거 보고 이제 마무리한 거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풀이 다 끝났잖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다 맞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 주어진 함수를 다 이용하지 않으면 시험은 빵점입니다. 주어진 함수를 다 이용하죠. 이렇게 하면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죠. 뭐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뭐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암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지웁니다. 자, 저 if error 함수 쓰기 위해서 지웁니다. 공백 문자 다 지웁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2급에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왜 어려운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특징이 보이죠? 음? 샵 밸류라고 표시가 난 자리에는 다 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 자리는 원래 뭡니까? 무슨 값 표시해야 됩니까? 공백 문자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 즉, 오류가 나타난 자리에 공백 문자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입니까, 이게? 보이세요? 그리고 이게 왜 오류가 났냐면, 자, 5, 6, 7 해당되는 위치에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데이터 종류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사용한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라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공백 문자 표시하겠다. 마무리 하셨나요?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보통은 뭔가 배울 때 항상 정상적인 절차를 이렇게 단계별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건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 거죠? 틀리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쪽 면만 보다가 반대편 보세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항상 정상적인 절차만 배우잖아요. 잘못되는 절차를 배우지 않잖아요. 실수로 틀릴 경우가 생겨나는 거지. 의도적으로 잘못된 걸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보통. 네,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생각이라고요, 어려운 생각. 결과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뭐 그런 이야기.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부터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조건이라 그러면 뭐 엑셀 점수 7점 이상 아주 정형화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형태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건 문제를 읽어보시다 눈에 잘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의 조건은 이겁니다, 이거.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제품. 자,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바꾸냐고요?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라지나 함수가 있거든. 그럼 요거의 내용이 조금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춥니다. 전체 판매 총액의 5번째 큰 값 이상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주어진 함수가 라지라서 인 제품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5번째 큰 값을 찾겠다. 라지나 함수를 써야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 채우기 한번 사용하셔야겠네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이겠죠. 판매, 판매 총액 값. 자동 채우기. 그리고 물어봐 줘야죠. 어떻게? 자, 가져온 값이 5번째 큰 값이 아까 735만 7천. 그러면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뭐 이 713만 7,500 이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얘는. 그럼 이거 식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값들은 다 여기 있죠. 이 주소에. 그럼 가져왔죠. 그 다음, 이건 우리가 암산할 수 있어요. 5번째 큰 값 찾을 수 있냐고요. 암산 가능해요, 여기서? 그럼 암산 가능하다고요. 그럼 암산 가능하면 그냥 쓰면 되죠. 근데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 중에 5번째 큰 값 찾을 수 있어요? 찾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뭘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준값이 딱 정해져 있는 이제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 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값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기 힘드니까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그럼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각각 하나씩 다 적어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식으로 생각해서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건 항상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똑같은 범위를 이용한다는 얘기니까 절대 참조, 콤마, 5번째. 가로다. 아지. 뭐가 문제입니까 또? 응? 못하고 있냐?
그러면 문제 내용이 판매 총액 조건이 대생산한 거 나오죠. 이제 제 생산 중단. 그럼 이건 뭐 입하면 되죠. 저런 구조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이거 문제 아닙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 크마 1급 문제 아닙니다, 지금. 다 1급 문제, 아니, 1급 문제 아닙니다. 2급 문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2급 문제. 1급은 오늘 뭐, 되면 끝부분에 알 거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알 겁니다. 제가 지금 항상 밑 단계가 없으면, 뭐, 안 올라가집니다, 원래. 자, 그러면, 라지의 반대인 함수가 뭐죠? 몇 번째 작은 값? 스몰이죠. 그 다음에, 그, 맥스민 기억나시죠?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러면, 요거 하나는 실습을 하나 해봅시다. 방금 배웠던 내용들 다 실습을 하나. 표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은 한 4분 정도 드리죠. 4번 문제 하시어서 방금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수업 중에. 함수명이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 함수명들이고.